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지도부를 공격하고 이에 테헤란이 드론 보복 공격으로 대응하면서 국제 유가마저 급등하자 3대 지수는 일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이번 전쟁은 사실 이란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핵 사찰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됐고, 이러한 결의는 이란 핵 위기가 고조됐던 2005년 이후 20년 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겠다고도 반발해 이스라엘은 미리 미국의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준비가 됐다 보고한 이후 이렇게 군사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이러한 사태는 미국과 이란이 6차 핵 협상을 15일 개최하는데, 이스라엘의 행동은 이란의 강경한 자세를 일부러 낮추기 위한, 즉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행동은 일요일 6차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이러한 상황에 유가 급등의 가능성은 현실화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 60달러대 초중반에 머물렀던 유가는 갈등이 발생하자마자 73달러까지 올라왔고, 이란은 하루에 약 300만 배럴을 생산해 100만 배럴이 줄어들 때마다 약 유가는 10달러가 오를 것이라, 여기에 이란의 석유 시설이 공격받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바뀌게 된다면 시장의 심리지수 빅스는 다시 50대까지 올라와 증시는 극도의 공포감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이미 4월에 이러한 경험을 해봤기에 만약 이러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겁을 먹지 말고 좋은 주식들을 저렴한 가격에 모아가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다시 한번 나스닥은 1% 이상 하락해 19,406선까지 내려왔고, 사실 지금은 이러한 전쟁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지난해와 같은 단기적인 이슈로 마무리가 될지 그게 의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래서인지 지금은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치솟고 있어 확실한 것은 지금 증시가 굉장히 불안한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금값이 치솟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치솟는 모습을 이전에는 보여왔기에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그렇게 치솟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 현재의 긴장감은 극도로 치닫고 있는 모습까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만약 시장이 다시 크게 흔들리게 된다면 유가는 130달러까지 치솟고, 그렇게 된다면 나스닥 역시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흔들림이 지난 4월의 흔들림과는 비교될 순 없어 다시 증시는 반등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4월 이러한 상황이 똑같이 발생해 나스닥은 이러한 기간 60의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 하지만 단기간에 반등을 하면서 이러한 이슈는 크게 시장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 우리는 큰 걱정 없이 좋은 주식들이 내려가면 다시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테슬라는 이날 빅테크 기업 중 유일하게 상승을 하면서 325달러까지 올라왔고, 장중한 때는 332달러까지 올라가며 다시 한번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인해 테슬라가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아무래도 정부가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소식에 테슬라는 2%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비록 테슬라의 유럽 판매나 미국 판매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꾸역꾸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이날은 트럼프가 로보택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란 내용도 나와 6월 20일 로보택시를 소개하려는 테슬라의 대형 호재로 작용이 됐고, 이에 따라 판매 급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2%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사실 이 기술을 앞세워 자율주행 기반 승차 공유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라, 머스크는 최근 경쟁할 만한 기업이 없다며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 99%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다가오는 6월 20일 로보택시의 기대감은 기술력보다 경제성과 실행 가능성이 더 큰 과제라 생각이 들며, 지금은 우버처럼 인간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하는 건 쉽지 않아 결국 자율주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와 원격 지원 인력과 같은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이번 로보택시는 테슬라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 지난해에는 순위 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3%나 급감을 하고 있기에 분기 매출도 사상 최대 폭으로 줄어 확실히 단기적인 기술 과시보다는 시장 내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해야만 로보택시 이후 테슬라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이미 전쟁이 터지고 트럼프가 관세 이슈를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다시 반전을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에 적어도 6월 22일까지는 테슬라 주가는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날 2% 내려 141달러로 내려왔고, 이날 하락의 이유는 당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반도체 주가들이 대부분 크게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최근 호재는 앞으로 실적 전망에 중국 시장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 밝혀 이 같은 내용은 결국 펀더멘탈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요소라. 오늘의 하락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며 여기에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5월 한 달 매출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올라 이러한 방향성을 봤을 때 지금 전쟁이 터지고 증시가 흔들리고 있어 엔비디아를 팔아버리는 적어도 그러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함께 TSMC는 5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6%나 늘어 107억 달러의 성과를 냈고 이로써 올해 누적 매출도 42.6%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매출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에 결국 AI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면 엔비디아가 TSMC와 생산하는 반도체 칩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예정이라 특히나 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미리 반도체 재고를 쌓아두는 사재기 바람까지 불어들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의 인공지능 칩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 앞으로도 AI 컴퓨팅 시장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예정이라 지금 엔비디아를 팔아버릴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오라클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나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압도하고 새 회계연도 역시 급격한 매출 증가를 예고했기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오라클의 주당 순이익은 1.7달러 그리고 전년 대비 11%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고 나아가 2026년 회계연도는 매출 성장률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날 전망이라 이러한 호실적인 이날 주가는 7% 이상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이날 종가 기준으로 오라클은 S&P 500 지수 구성 종목 중 상승폭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장중한 때 216달러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게다가 팔란티어 역시 이날은 1% 이상 상승하며 137달러까지 올라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현재 많은 기관과 투자자들이 지금 팔란티어의 주가가 거품인지 혹은 더 오를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 특히나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매도를 고려한다면 그것도 맞는 생각이지만 앞으로 팔란티어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기에 지금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 미국의 국방부 예산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팔란티어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팔란티어는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대테러 분야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후에는 민간 영역에서도 상업 계획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라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가 상승력은 여전히 크기에 우리는 이러한 기업이 단기 조정으로 많이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모아가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비록 한 달 사이 40% 급등했지만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의 군서 정보 부분 수요 증가와 함께 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투자은행들의 긍정적 전망은 앞으로도 팔란티어의 주가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아이온큐는 이날 2% 이상 내려 37달러로 마감했고 사실 최근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기에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80까지 올라 아무래도 이후 주가는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전쟁이 터지게 된다면 아직까진 돈을 잘 벌고 있지 않은 그러한 기업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월마트와 아마존이 미국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 주가는 5% 가까이 하락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캐피탈원 역시 1%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이번 주 성공적으로 상장을 한 서클은 쇼피파이가 자사 결제 플랫폼에서 가맹점주들이 USDC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밝혀 이날은 12%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자 방산주 주식들은 일제히 상승해 ITX와 로키드 마틴은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여행 수요가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와 이날 호텔과 리조트 관련 회사들은 1%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